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두입니다. 오늘은 특별방송으로 5월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시절,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요 님을 위해 노래합니다 라는 주제로 음악 작품 속 가사 및 멜로디에 담긴 5.18 민주화 운동을 공유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노래 전반의 제작 과정과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정진국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옥천 읍내에 옥천 종합상가라고 하는 데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농사도 또 조금 짓고 있어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그 5.18이라는 참 어찌 보면 우리 현대사의 참 비극이야 아픔의 그 역사인데, 이와 관계된 노래에 대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곡을 선사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 또 그때 상황이 어땠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진국 선생님을 모신 이유도, 저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와 같은 비극의 현장이 벌어졌기에 사실 그때는 잘 몰랐고 시대 상황이 어땠나. 다만 이제 저희도 옥천 공고라는 데가 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범 공고로 해주셨기 때문에 1회로 이제 저희들도 사실 어찌 보면 시범 공고로 전환되고 첫 그 공고생으로 입학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뭐 시대적인 상황은 그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나 좀 잠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5.18이 이전에 이제 이전에 예, 이제 78년, 79년 이제 이때 그때는 그 유신 체제였었어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예. 60년도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79년도라고 같으면은 18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79년이니까 18년이죠. 그러면 79년도 상황은 어떻게 됐었느냐? 유신 체제였었고,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키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 이제 80년 5.18 전에 1979년도 상황은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 총재를 갖다가 국회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고 그해 그 부산하고 마산에서 학생들이 데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거 보통 세칭 얘기하는 부마 사태죠. 부마 사태. 항쟁. 부마 항쟁. 부마 항쟁이라고 하죠.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었죠. 시대적 상황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와 같은 이제 시대의 혼란상이 있으면서 이제 그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12.6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제 한 7, 8개월 뒤에 이제 이와 같이 5.18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뭐 너무 또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광주 5.18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바로 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 배경은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운 대변인으로 이제 1980년 5월 27일 최후 항쟁 과정에서 그 전남조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윤상원과 노동운동 또는 야학운동을 하다가 78년도 운명한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이
이거 하나의 창작의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니몰래 행진곡 나오게 된 계기가. 그러다가 1982년 이제 광주 남동 소재 그 황석영의 자택에서 황석영, 김종률, 전용우, 오종욱 등이 모여 5월 항쟁을 이제 추모하고 그 윤상원, 박기순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창작 노래곡을 만들 것을 이제 황석영 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논의에서 이제 그 노랫말은 황석영 씨가, 작곡은 김종률 씨가, 노래할 사람은 이제 전용훈 씨고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러고서 황석영 씨가 이제 백기환 씨가 1980년 그 서대문 구치소에서 지은 정시 및 비나리를 그 개작하여 노랫말을 만들고 그 김종률이 곡을 붙이면서 1982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윤상원, 박기순을 위한 노래곡 넋풀이에 들어가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시중에 이제 발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5.18 공식 기념곡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뭐 83년부터 이제 30년 동안 거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서 제창이 됐고, 또 7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는 이제 정부 공식 기관에서도 이제 제창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연의 순서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이제 같이 이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5월의 추모곡이자 민주화운동의 그 상징적인 대표곡이면서 일반 국민들이 애송하는 그 대중적인 노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2013년 6월 27일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 그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훈처장도 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공식 기념곡으로 그 지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정부 그 기념일에는 반드시 그 불려지는 5.18 민주화 항쟁의 대표곡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녘땅과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잘 들었습니다. 이 니모리안 행진곡 그 원곡을 보면서 원곡에서는 북과 꽹가리 등 이 토속적인 막 풍물로 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미가 묻어 있다면은 노차사가 부른 노래에서는 장엄함과 숭고함이 참 묻어나는 그런 곡이네요. 이 곡을 듣고 있으면서 43년 전 5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그때는 뭐 저도 잘 어려서 기억은 못하고서 이제 나이가 들은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각종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참 지금의 5월과 과연 그 43년 전의 5월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행복한 모습, 이 모습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그 영령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그 뜻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진국 선생님 그때 1980년도에 우리 사회가 사실 그 양김씨를 비롯한 이 신군부들과 엄청난 대립이 심했었죠. 그때가 그 상황에서.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예, 신군부가 일방적으로 예. 그 상김씨들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 그 대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포갑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아마 그 제가 알기로도 그 계엄령 하였다고 했거든요. 계엄령, 그렇죠. 예, 계엄령 하였다 보니까 이제 전국 각곳에서 이제 대학생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데모대가 많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광주 전남 지역이 뭐 가장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데모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8의 그 도화선은 그러면 어떤 그런 강경 뭐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예, 예. 시대 상황이
나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요. 아까 상김 씨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순리대로 나간다면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줄을 알았는데 엉뚱하게 신군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혈기왕성한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남대학교 또 조선대학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충청도에서는 충남대학도 거기에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 저 신군부하고 대립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일어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크게 확대된 거 아닌가 난 그 내용은 하여튼 뭐 나중에 크게 번진 것만 저 머릿속에 있는 거지 처음에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가 하여튼 대학생들하고 정의감이 불타는 대학생들하고 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저 군부와의 그 사소한 충돌 그것이 그 크게 번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5.18 그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 청산을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낭설은 많잖아요. 일부러 시민들을 세게 강경 진압을 한 거다. 일부러 경찰력을 이제 못하게 경찰력을 뒤로 빼고 군인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사실은 어떤 게 정확한 거는 그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다들 이제 자꾸 하시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젊은 그 학생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 이렇게 나와서 넋두리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대사의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또 이쯤에서 그 5.18 그 민주항쟁의 대표곡인 5월의 노래 이 노래는 그 참 5.18 곡 중에서 가장 그 서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5월의 노래 완입니다. 그 프랑스 노래인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가 이 원곡입니다. 사실 이 원곡은 그랬는데 이제 이게 1970년대 자신의 정원이 도시계획으로 이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다 숨진 그 프랑스 할머니를 추모하기에 만든 노래가 이제 국가폭력으로 숨진 광주 시민들의 위로하는 곡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의 노래와는 이 노래를 창작한 문승현 씨가 활동했고 노래 모임 새벽에 대해 이제 또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80년 봄에 엄청난 이제 죽음과 패배를 경험한 지식인들은 이제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이제 괴로운 상황 속에 이제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리려는 많은 노력과 더불어 좌절과 분노를 이제 노래를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중후반까지 아마 이러한 노래들의 흐름을 주도한 집단이 바로 그 노래 모임 그 새벽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노래 모임 새벽은 84년에 그 창립된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이하 그 민문협의 음악 분과였습니다. 그러다 84년 그 학내 상주하던 기관원들이 철수하며 이른바 이제 학원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그 공간이 이제 열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이때 보면 이제 서울대 노래 썩그린 메아리와 고려대 그 노래얼 이화여대 한소리 출신의 선배 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성균관대 소리사랑 연대 울림터에서 활동했던 이제 학생 그룹들이 모여서 이 결성을 한 겁니다. 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작곡가 문승현, 문대현, 이완견 등과 뭐 가수 김사면, 윤선의, 안치환 등이 이 새벽의 그 멤버였다고 합니다. 또 대중 가수로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고 김광석 씨도 한때 그 이 새벽의 그 멤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구전으로 불리던 그 민중 가요를 이제 엮어서 이제 공연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주제를 가진 곡 현실을 뭐 도입한 노래 공연을 만들고 창작곡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초창기 문승현의 이 사나이가 민중가요의 중심에 진입하여 이제 대학가의 인기를 얻으면서 새벽의 활동은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장된 그 민중가요들은 8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불려져서 퍼져나갔고, 학교뿐 아니라 교회나 지역의 문화공간을 통해 노동자나 이제 지식인들의 소모임에서도 이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뭐 새벽의 그 공연 형태와 창작공들은 이제 대학 노래 서클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의 노래 서클을 음악적, 사상적으로 지도하면서 노래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5.18 민주항쟁의 그 대표곡 5월의 노래를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들이요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들이요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이렇듯 봄이 가고 꽃 피고 지도록 멀리 5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닿도록 해 키우는 분숫가에 스며던 없이 살아 앙천의 눈매 되뜨는 이 짙은 5월이여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5월의 노래를 들으니까 좀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자, 그럼 우리 그 정진국 선생님께서는 그때 그 5.18 그 당시에 그때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 학교를 사직하고 교직 생활에 예, 계시다가 교직 생활을 사직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창업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개업을 하고 나서 그 시장이니까 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당시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빌빌렉으로 올라와서 광주 사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거의 듣는 그렇죠. 저희도 뭐 전혀 잘 몰랐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광주에서 올라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 난 그냥 또 이게 과거에 박정희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일이 또 벌어졌구나. 내가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고3이었었어요, 내가. 고3. 고3이면 뭐 누구든지 다 하고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4.19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 그 이제 80년도 그때도 30대 후반기였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런 대로 잘 보고 판단하는 그런 연령이었었죠. 그게 참 이게 큰일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주 사태 때 그 죽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189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죽은 사람이 사상자라면 이게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사건이었었어요. 도대체 당시 상김 씨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18년 독재 정권을 갖다 끝마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민주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판국에 엉뚱한 그 군부에서 나서가지고 사건을 크게 확대시킨 거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던 그런 거의 나라 정치에 대한 거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내 생활 태도는 그렇게밖에 누구든지 다 나 이외에도 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때 언론이 통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시대 상황의 아픔이니까요. 자, 또 이쯤에서 우리가 그 광주 그 5.18 민주항쟁에 그 대표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나훈아 씨가 불렀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히트를 하고 아마 여러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알려진 곡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노래 바로 그 나훈아 씨의 그 엄니입니다. 이 노래는 참 3년 전 그 추석 연휴 코로나19로 이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며 진한 감동을 선물했던 나훈아 콘서트 당시 그 시청률이 그 29%가 이제 됐었고 순간 시청률은 41%까지 기록할 만큼 이제 나훈아가 그 세대 간 통합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상도 사나이면서 그는 전라도 사투리로 가사를 쓰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엄니라는 곡이 5.18 직후 망월동에 묻혔던 아들이 그 화자로 등장해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KBS 유성우 기자가 작성한 부산 사나이 나훈아는 왜 5.18 노래 엄니를 불렀나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훈아 씨 앨범 아홉 이야기에 직접 쓴 엄니 제작사인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에 먼저 숨져간 광주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먼저 간 망자인 아들이 어머니를 달래는 가사말과 곡을 나훈아가 쓰고 노래하여 당시 직접 광주에 내려가 망월동에 헌화하고 광주 MBC 방송국에 엄니 노래 카세트를 2000개 제작하여 광주 어머니들께 드리려고 보냈지만
당시 정부기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3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 음악 수록 발표하게 된 뜻깊고 아픈 사연이 있는 노래이다. 당시 그 테이프를 받았다는 그 소수옥 PD 말에 따르면 나훈아 씨가 5.18 관련 노래를 전라도 사투리로 불러보겠다고 했고 이후 노래를 담은 카세트 50개를 받아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외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소수옥 씨는 나훈아 씨가 광주에 올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그 5.18 묘역을 참배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나훈아 씨도 광주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엄니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 승화시켰고, 자, 우리 오늘 그 나훈아 씨가 부른 엄니를 우리 FM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니 어째서 울어 샀소 나 여기 있는디 왜 운단가 엄니 못담시 말라소 한마는 이 세상 어째 났소 들리지라오 엄니 들리지라오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어째서 불러샀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엄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하나는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오 엄니 들리지라오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세 엄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줬소 들리지라오 엄니 들리지라오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말란게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그 시대가 굉장히 공포의 시대였을 건데도 이런 노래를 발표한 이 나훈아 씨는 참 본인의 그 어떠한 그 사고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겠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그 가수 이선희 씨입니다. 예, 가수 이선희 씨도 그 5월의 햇살이라는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관계된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먼저 그 이 5월의 햇살이라는 이 곡은 그 스포티비 뉴스 김원경 기자의 그 5월의 청춘을 5월의 청춘들을 노래한 5월의 햇살 기사를 이제 참고했습니다. 참고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선희 5집 그러니까 1989년입니다. 이게
이 노래가 나온 게 1989년 이선희 5집 수록곡 5월의 햇살. 그러니까 89년인 때만 해도 노태우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선희 씨도 이 곡을 발표할 때가. 그 89년 수록곡 5월의 햇살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통해 희생자의 아픔과 상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사 제목이 대략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5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뜻하리. 참 브라스로 시작해 그 장엄한 피아노 곡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제 부드러운 이제 기타로 연결된 이제 전주를 들으면 자연스러운 그 청춘의 넉을 달래주고자 한 작곡가의 그 의도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5월의 햇살은 이선희가 노랫말을 썼고 윤한계 씨가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윤한계 씨는 잘 아시지만 1964년 대한민국 최초의 록 음악 밴드를 할 수 있는 키보이스를 결성한 그 1세대 뮤지션이죠. 이제 윤한계 씨에게 곡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이선희는 이 노래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1990년 이제 몬트리올 그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자신이 공연에서 그는 5월의 햇살은 내게 특별한 노래다. 가사적으로 가장 아끼는 곡이다. 5월 우리의 아픔을 노래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곡의 의미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011년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공연에서는 5월의 햇살을 공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수록된 이선희 5집 한바탕 웃음으로는 1989년 발매가 됐습니다. 그때는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넘어가던 시기였고 이선희 나이는 25. 검열이 심했던 그 당시 대중가요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이선희 씨의 용기가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선희 씨의 노래 5월의 햇살을 우리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보이는 건 쓸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가던 걸음 멈추었어서 또 뒤를 돌아다 보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뭐 나훈아 씨도 그렇고 또 이선희 씨도 그렇고 이 일반인들이 꺼려했을 법한 노래, 사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예민했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노래로 발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참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 앞서 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1984년인가 5년에 그 대상을 차지했던 대학가요제에서 대장을 차지했던 노래 바윗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을 불렀 분이 바로 그 정호차 씨인데, 이 정호차 씨는 그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그 한양대 그 입학을 했다가 군대를 그 제대하고 그 복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 이 바윗돌은 그 5.18 민주화 운동 때 죽은 친구의 모비를 그 상징했고,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당시 대학가요제 대상곡은 뭐 히트곡 대접을 받으며 자주 방송에 나왔는데, 바윗돌도 사실은 몇 달 동안 방송에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호차 씨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바윗돌의 참 의미를, 광주 그 민주화 5.18과 연관돼 있음을 얘기하고 난 뒤 다음 날부터는 이 바윗돌이라는 노래는 더 이상 방송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불온 사상 내포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것이죠. 뭐 지금 대학 졸업 후 정호차 씨는 그 평범한 직장 생활을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나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뭐 95년도에 아마 도시 탈출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현대 그 가수분들이 이렇게 5.18에 대한 끊임없는 곡들을 발표해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곡입니다. 자, 우리 정호차 씨의 바윗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집 방송으로 5.18 그 님을 위한 노래를 그 방송을 하면서 문득 과연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광주 5.18 그 민주화 항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정진국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 시대에서 그 시대의 그 5.18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근대에서 근대를 지나오면서 불가피하게 그걸 또 거쳐온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그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5.16 쿠데타도 그렇고 10월 유신도 그렇고 광주 사태도 그렇고 광주 5.18 이것도 그렇고 그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람은 진짜 양심껏 성실하게 나 말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걸 절실하게 요즘 느낍니다. 제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사나? 나보다 12살 더 먹었는데 그 띠동갑이요 전두환이하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나? 그 대통령에서 뭐하나? 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다 살았잖아.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5.18을 우리 그 정중 선생님과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또 이게 울분에 찬 과거사, 우리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한 아마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오면서 지금 5.18 이제 43주년지기를 맞이한 지금 그분들의 아름다웠던 숭고한 그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가치 이거 하나만큼은 길이 후세에 영원히 남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18과 관계된 대표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 브루스라는 곡입니다. 이 광주 브루스는 작곡가 박준석 씨가 광주에서 상함한 양아들 진호군을 추모하기 위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98년 3월 KBS에서 방영된 광주는 말한다의 배경음악으로 나가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군은 1988년 실족해서 추락사로 사망했고 아들에 대한 충격으로 식음을 삼패한 그는 아들이 대학 시절 즐겨 다니던 광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광주의 희생자들을 알게 되고 자식과 형제를 잃은 광주 시민의 아픔과 아들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고 이 노래를 광주 출신 신가수 김희정이 불러서 당시 화제가 되었던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 마지막 끝곡으로 광주 5.18을 기념일을 추모하며 김희정 씨의 광주 브루스를 끝으로 골든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등산 기슭에서 이름 없이 피었다 시든 꽃잎 비바람에 흩어져 나 떨어져 갔나 무지개 되어 피었나 한이 서려 두 눈에 고인 눈물 마를 길 없어 구름 되어 비가 되어 광주 땅에
장로 거리마다 추억들이 가슴에 흐느끼는데 떠나시는 그리움에 멍이 들었나 눈부신 햇살 되었나 지나간 날 꿈결의 일만 같아 믿을 수 없어 오늘 밤도 별이 되어 광주 땅을 비치